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 일을 이제 이웃분 도와줄 겸 좀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일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어폰을 끼고 스페인어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냥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 일 같은 그런 일들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일을 해보고 나니까 느낀 점은 정말 좋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뻥 뚫린 그 아파트 공간에서 막 조용한 오전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홀로 막 도배를 뜯고 막 합판을 막 부수고 그냥 맨날 대학원 준비한다고 막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뭔가 몸을 쓰면서 바로 결과가 보이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을 쓰는 일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편하게 막 일한다고 막 일자리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일용직이나 뭐 막노동이나 그냥 막 부딪혀 버리는 게 차라리 내 하루하루의 삶의 건강과 행복에 더 좋겠구나.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그 어딘가에 가둬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좀 개같이 구르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고민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나는 어떻게 내 몸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올해 2월부터 6월달까지 어느 유기농 산채소 하우스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밥만 얻어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 어떤 좋은 환경들, 좋은 시골 환경들 누리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뭐 많은 일이 그곳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더 행복해졌고 저는 더 건강해졌고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털을 잡으면서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낀 것은 맨날 이렇게 머리만 쓰면서 살던 제가 매일매일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행복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차마 그 사실을 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뭔가 대학원 준비를 하는 삶, 공부만 하는 삶으로 이렇게 회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머리만 쓰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좋은 대학도 나왔고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공부는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머리만 막 지나치게 많이 쓰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무기력감이 매일매일 있었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막 머리를 쓰는 삶, 되게 공부만 하는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걸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편안한 그냥 실내에서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게 으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옛날에는 그 유체적 노동, 뭐 밭일, 밖에 나가서 하는 건설 일 이런 것들이 엄청 그 강도가 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평생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믿고 살면서 묘한 불행감을 느꼈던 저로서는 머리만 쓰는 삶에서 몸도 함께 쓰는 삶으로 좀 내가 이 알을 깨고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관점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늘 공부하는 거를 앉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앉아서 가만히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신과 병명을 붙여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게 또 요즘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언어 공부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걸으면서 공부하고 누워서도 공부하고 달리면서도 공부하고
또 쌈을 뜯으면서도 언어를 공부를 했죠. 앞으로는 그 폭이 더 넓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예감 같은 게 드는데요. 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뭐 수영을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공부를 무의식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언어의 자리가 나의 몸, 나의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어떤 언어만의 영역이 내 어떤 몸과 마음에 있다라는 거를, 그 자리를 느껴요. 근데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몸과 마음을 열어 제끼면 제낄수록 가만히 앉아서 언어를 막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를 가만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의 효과를 제가 막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계속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려고 했는지를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 나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정말 간절하게 내가 필요로 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제가 계속 언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 세계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피부 알러지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부었는데, 이제 이곳 광천에 제가 사는 곳에 놀러온 친구가 처음 보자마자 알아볼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촬영도 잘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친구도 만났으니까 좀 이제 얼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약을 사려고. 근데 약국 문이 다 닫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딱 내 눈에 띄게 된 곳이 목욕탕이었어요. 저는 요즘 되게 제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직감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딱 본 순간 저거다. 그 뜨거운 물에 푹 담가가지고 이 땀을 끝까지 다 분출해버리면은 피부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러지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되게 괜찮았고, 이제 좀 더워지면 이게 심해졌는데, 또 막상 내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일을 할 때는 막 땀을 흘리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우면 알러지가 심해지니까 더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알러지 때문에 더운 게 두렵다면은 차라리 끝까지 내가 더워져 버려서 이 알러지를 그냥 다 몰아내 버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렇게 1시간쯤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또 이제 가끔 냉수 목욕도 왔다 갔다 하니까 피부가 진짜 알러지가 싹 사라지고 피부가 원래 피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을 쓰는 삶도 언어를 배우는 것도, 뭐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도 똑같은 지혜가 쓰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막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절벽에서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면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내 목숨에 걸린 일이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냥 피부에 알러지 걸려가지고 사우나 가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일을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더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생각과 걱정과 방어막으로 나를 이렇게 꽁꽁 감싸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뭐 학창시절 때부터 계속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좀 이 세상에 열어제끼는 거죠. 땀 흘리는 것에, 언어를 듣는 것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에 내 몸과 마음을 그냥 퐁당 다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다 해버리겠다. 내가 그냥 그거를 끝까지 다 해버리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번 일주일이었습니다. ¿Ah? No. ¿Vacaciones? Significa.
¿Qué significa vacaciones? Ah, no, no, no. Yo entiendo vacaciones, pero es también significado un día vacaciones, un día, No. ¿no? Vacaciones es un tiempo largo, 5 días, 10 días. Ah, Cuando 2 semanas, 4 meses. 갔나? Ah, yo realizar ahora me necesito una vacaciones. Yo pienso ahora que necesito unas 아, vacaciones. sí. 네, 되게 오랜만에 잉그리드와 스페인어 회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스페인어 회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스페인어 회화를 갑자기 잘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내년쯤에 그냥 여행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스페인어로 대화해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감각은 좀 언제 생기는 것 같냐면 내가 스페인어를 충분히 이제 잘 이해하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생겨요. 왜냐면 잉그리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면 아무 말도 전 못해요. 근데 잉그리드가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할지 애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페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막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건 하나의 경험을 쌓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스페인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례자, 파울로 코엘로의 순례자라는 책을 이제 한글 번역본을 읽어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스페인어 오디오북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막 완벽한 스페인어 인풋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한글로 뜻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접하면서 스페인어의 뜻을 내가 막 더듬 거려야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인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책을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서 스페인어 오디오북을 들으면요. 웬만한 문장, 웬만한 단어, 웬만한 어떤 문법적인 표현들의 뜻이 그 한글 번역의 뜻과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스페인어에서만큼은 한 번도 단어를 외운 적도 없고 단어를 찾아본 적도 없고 문법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글 번역을 읽으면서 스페인어 듣는 그 소리들을 매칭시키는 과정이 단어 따로 공부하는 거랑 문법 따로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실제 스페인어 원성 문장들을 내가 접하는 거니까 심지어 책을 읽으면서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그 스페인어 소리를 한글 번역본 읽는 과정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뜻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들리는 스페인어 소리들의 한글 뜻을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저는 인풋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풋도 더 쉬워지고 아웃풋도 도전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노르웨이어도 꾸준히 달리면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노르웨이어도 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지금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뭐 스페인어를 내가 막 마스터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스페인어를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좀 공부하자 라는 생각으로 재밌고 편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